한국 부자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경우에 어느 도시에 가장 많이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요? 그 경우에 따라 틀린데요. 이게 뭐 개인이 가는 게 아니라 전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가 사는 거다 보니까 가령 자녀 교육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세금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정말 한국 말고 좋은 자연 환경에서 한번 살아보자, 네. 이런 목적일 수도 있고, 또 손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실제 거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유학을 하든 네, 뭐 맞습니다. 주재원이든 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거기가 이제 그분들한테 살던 동네인 거죠. 예, 거기를 다시 가서 살고 싶은 뭐 이런 이유도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맡은 케이스의 이제 대부분 고객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미국에 가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디가 학군이 제일 좋으냐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 차차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이민도 세대를 나누거든요. 근데 보통 옛날 첫 세대가 정말 아주 옛날 영농이민. 진짜 하와이나 네. 브라질, 뭐 사탕수수 농장, 영농이민이라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민을 정말 어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돈 맞습니다. 벌러 가신 분들. 근데 요새는 사실은 한국이 워낙 먹고 살기 좋고 선진국이다 보니까 교육 이민이 주 관심이죠. 최근에는 또 세금, 절세 이민, 이런 것도 추가할 수 있겠죠. 세금. 예, 맞습니다. 이민을 많이 가는 시기 같은 게 있나요? 사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업무 자체가 프로세스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거든요. 보통은 예를 들어 뭐 투자 이민이라면 저희가 요새는 뭐 2년 정도 안내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취업 이민 같은 경우에 짧게 보면 뭐 3년, 4년이지만 길 경우는 한 5년까지 보다 보니까 가는 시기를 조절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대사관 인터뷰하는 시점이 되면은 원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자녀들이 이제 유학하고 있는 경우에 방학 시즌이죠. 한국에 학교 다니고 있어도 뭐 학기 중에 수업 안 들어가고 같이 대사관 가기 힘드니까 방학 때를 제일 선호하다 보니까 보통 5, 6, 7, 8이 좀 이민 비자 발급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 이 영주권을 신청했다,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이민 갈 예정이다라는 거를 사실 주위 분들에게 밝히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얘기해서 내 수업을 빠진다든지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뭐 국내에 있건 아니면 미국에서 유학을 하든 간에 방학 기간 동안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좀 더 넓게 보면은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영주권 받고 이민하고 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몇 살 때 이민을 가면 제일 좋을까는 신경을 많이들 쓰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것도 또 유행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 가야 좋다. 그래야 영어 빨리 배운다.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분위기는 한 10살, 12살 땐 가야지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오늘 주제가 한국의 부자들이 제일 많이 가는 도시인데 성향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 투자 이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정말 미국 부자들이 좋아하는 동네랑 있겠죠. 한국 부자들이 좋아하는 동네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 오가는 비행기 편이 직항이 있고 편한 지역인가,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진짜 하시는 분들은 맛있는 한식당이라거나 한인 마트라거나, 그러니까 생활이 편리해야 되는 점. 한인 병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정말 부자 동네다 하면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큰 성 같은데 그런 동네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 가서 생활을 하시면은 뭐 몰 같은 게 가깝고 그리고 교통이 편하고 이런 데를 많이 선호하시기도 하죠. 코스트코도 좀 가까이 있으면 좋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교육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기준에서는 굉장한 부자지만 보통 생각하는 뭐 재벌급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경험한 정말 이제 실제 재벌가인 분들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이름 되면 알만한 기업들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막상 미국에서는 미국의 정말 백인들이 사는 동네보다 이제 저희가 보통 많이 하는 뭐 캘리포니아의 뉴포트 비치나 라호야, 그리고 뭐 말리부 같은데 그런 날씨 좋은데를 많이 선호하고요. 왜냐면 그분들은 자녀 교육 목적보다는
실제 가서 생활하는 게 좀 중심되어 있으니까요. 또 이제 세금 같은 거 많이 신경 쓰시면은 시애틀 쪽에 이제 벨뷰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뭐 앨런 머스크가 텍사스 오스틴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세금 목적이 있을 텐데 그렇게 뭐 텍사스 같은 데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미국 부자들이 많이 선호한 지역이 플로리다 쪽인데 날씨 좋고 하다 보니까 그쪽 많이 선호하는데 막상 제 손님 중에 플로리다 가신 분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분들이 당연히 예. 많이 생각하는 뉴욕 많이 가시거든요. 많이 가시죠. 예. 네. 제가 이렇게 실제 손님들 보면은 은퇴하시고 미국 가 이제 사시면은 제 생각에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막 수영장이 있고 따뜻한 그렇죠. 날씨에 따뜻해서 그런 네. 걸 많이 상상하는데 손님들 중에 뉴욕 가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유를 여쭤보면은 네. 자녀들이 그쪽에 있어서 자녀들과의 주거지가 가까운 거 많이 선호하시고 또 하나가 나이가 있을수록 아파트가 편하다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정원 같은 거 관리하고 하는 거 이 나이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렇죠. 뉴욕 같은 데서 네. 인프라 누리면서 아파트 있고 한 데가 좋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금 얘기하신 지역들에 대해서 가는 이유나 특징 같은 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가는 이유 특징 얘기하면 이제 제가 아까 뭐 예를 들면서 라후야나 뭐 네. 뉴포트 비치나 네. 예, 뭐 말리부 그런 데 얘기했는데 딴 게 아니라 그쪽은 사실 날씨 좋고 한국이랑 접근성 좋고 한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한인 커뮤니티가 되게 활발하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선택하시죠. 근데 반면에 아까 뭐 텍사스나 예, 워싱턴 쪽 얘기했지만 세금도 신경 쓰시고 하면은 캘리포니아보다는 그쪽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은퇴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미시간 쪽 가시는 분들도 있고 뉴욕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메릴랜드, 버지니아, 보스턴 이런 매사추세츠 이런 동부 쪽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쪽 가시는 분들은 다들 보면 공통된 특징이 그쪽 연고가 있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나 미국 가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날씨를 많이 따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이 있는데 뉴저지하고 맨하탄 쪽에 뉴욕. 네. 여기도 많이 가지 않나요? 뉴저지 쪽으로 최근에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뉴저지 쪽에 뭐 테너플라이나 맨하탄에서 하시더라도 주거지는 이제 포트라든지 그쪽에 그렇죠. 뉴저지.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한국 분들이 이민 가면은 저랑 비슷한 생각하는지 단독주택 살고 싶고 싱글하우스. 예, 이런 분들은 뉴저지를 선호하시죠. 예.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뉴저지하고 뉴욕 하면은 일단 그 다양한 문화 세계 최고의 어떤 문화, 경제 중심지가 이제 뉴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있거든요. 사실 그쪽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뭐 공연을 보고 미술관을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렇겠죠. 요게 약간 나눠지는 게 투자 이민으로 가신 분들, 취업 이민으로 가신 분들, 유학을 갔다가 정착하신 분들, 요걸 좀 따져보면 아무래도 취업이나 유학 쪽 가신 분들은 동부에 그렇죠. 많이 가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 쪽으로 가신 분들은 서부 쪽. 서부에. 요것도 아까 제가 교육님이 얘기하면서 우리 애가 명문대 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은 동부. 우리 애가 좀 밝게 잤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은 서부. 아까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되게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캘리포니아에서도 부자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 몇 개 있으면은 한번 꼽아주실 수 있나요? 일단 손님들이 사실 제일 많이 가는 거는 뭐 얼바인인데. 그렇죠. 저도 얼바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오늘 주제가 진짜 부자들이 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얼바인 옆에 가면은 그러니까 얼바인에 딱 붙어 있는 데인데 뉴포트 비치가 있어요. 그 뉴포트 비치가 딱 가면은 뭐랄까 바다에 요트가 쫙 떠 있는데 다들 집마다 집 마당에 요트 선착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길에 보면은 이렇게 슈퍼카 매장들 많거든요. 근데 그 슈퍼카 매장들이 거기서 부가티 베이러는 한 매장에 2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을 좀 많이 선호하시고 거기서는 얼바인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 쇼핑이나 한인들 만나기로 되게 좋고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라구나 비치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절벽 쪽으로 해갖고 좋은 집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 뷰가 좋군요. 근데 이제 보통은 캘리포니아가 보면은 시애틀부터 쭉 해서 I-5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그렇죠. 유명하죠. 비치 쪽으로 바닷가 보이는데 그런데 부잣집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뉴포트 비치랑 아까 얘기한 라구나 비치 더 하면은 뭐 말리부도 할 수 있겠고 그 정도가 좀 떠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소들은 일단 교육은 조금 배제하더라도 안 그렇죠. 교육 또한
좋은 곳.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주택에 네. 내는 주택세, 그러니까 아, 그렇죠. 엄청나게 재산세가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엄청나죠. 주택에 들어가는 돈은 다 교육에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촌들이 학군도 좋고, 아,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군 좋고 하니까 또 집값도 뛰고, 같이 뛰고. 예, 부자들 네. 몰려들고 네, 네. 그러죠. 예. 그래서 그쪽이 오히려 교육면에서도 네. 예, 손꼽히게 좋습니다. 아, 아까 교육 목적으로 많이 가신다고 네. 하셨는데 보스턴은 어떤가요? 일단 보스턴 쪽 이제 손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제 보스턴 쪽이랑 아까 서부 쪽의 약간 특징이 뭐냐면 전 가족이 다 같이 이주를 한다 하면 사실 비율 자체가 날씨가 좋은 지역이 좀 많을 수밖에 없고요. 보스턴 쪽 주로 가시는 분들은 자녀분들만 가 있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예, 동부에 좋은 기숙학교들, 그렇죠. 보딩스쿨이 보딩스쿨 동부에 많죠. 몰려 있다 네. 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 보딩스쿨 다니는 이 학생들이 사실 보스턴 쪽에 있다기보다는 그 주변에 외곽에 좀 많이 퍼져 있죠. 아까 뉴저지 얘기도 나왔는데 혹시 뉴저지는 어떤가요? 아, 뉴저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 회사들이 삼성이든 LG든 뭐 현대든 거기에 다 미국 본사 그쪽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뉴욕이 네. 전 세계 기업들이 네. 다 몰려 있는 데니까요. 네. 그래서 주재원들이 거기 모여 사는 동네가 예. 아예 있을 정도로 아시다시피 이제 주재원분들 같은 경우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 모여 사는 동네에 또한 공립학교 쪽으로나 아니면은 생활하는 이제 인프라나 좋은 곳이 많아서 네. 그쪽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기 네. 위해서 또 가시는 이주민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상대적으로 뉴욕보다 주거비도 좀 저렴하면서 아, 진짜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또 이제 그쪽에 허드슨강 주변으로 해서 지금 뭐 사실 테너플라이나 네. 아니면 호보켄, 저지시티 이런 데도 한인들 워낙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쪽 많이 가시죠. 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뉴욕은 잘 안 가요. 네? 뉴욕은 잘 안 가요. 아니요, 많이 아니, 가요. 많이 가죠. 근데 네, 제가 이제 얘기한 건 투자 이민 하신 분이에요. 네, 네. 근데 많이 가시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네. 토픽은 실제 가서 사시는 분들요. 네. 뉴욕 지금 오늘 당장 뉴욕 가면요 죽어요. 칼바람 불어요. 네. 그러니까 덥고. 이제 돈 많으신 진짜 이제 부유하신 분들은 날씨를 또 따지거든요. 근데 뉴욕은 진짜 추워요. 겨울에 친구들이라든지 지인들 놀러 온다고 겨울에 오면은 아 진짜 가고 싶잖아요. 아, 네, 칼바람 완전 빌딩 사이에 네. 이 칼바람이 사람들이 밤에 타임스퀘어에서 카운트다운 센다고 12월 30일 가잖아요. 와, 난 그 이해 못해. 그 밤에. 예. 근데 그냥 봄, 가을은 좋죠. 그냥 놀러 가거나 뭐 이렇게 예.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도시 중에 본인이 가실 수 있다면 제일 가고 싶으신 도시가 혹시 어디이신지? 그 집 사주실 건가요? 네, 사준다면. 네. 사주신다는 가정과 아니라는 가정 한 번씩 아. 그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우리 PD님이 집을 사주신다면 네. 저는 샌디에고, 샌디에고. 네, 바닷가 라인 그쪽에 집 사주시면은 네, 대표님한테 저 이민 간다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사야 된다고 하면. 제가요? 네. 아, 일단 대출부터 알아본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저는 반대로 그럼 제가 그냥 사야 된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DC를 좋아합니다. DC요. 네. 일단은 깨끗합니다. 음. 그리고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밤에 사실 뉴욕이라든지 뭐 시카고 이런 데 걸어 다니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DC도 좀 으산하긴 하지만 그나마 좀 걸어 다닐만 합니다. 아, 네. 근데 이건 제가 인정하는 게 네. DC가 네. 미국 어딜 가도 제일 깨끗해요. 네. 네. 거기 백악관이 있어 그런지 네. 늘 경찰들 많고, 많고.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네. 거기 조용하고 깨끗해요. 네. 그리고 그쪽에 좋은 학교들도 많고, 예. 네. DC 동부 쪽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사준다고 하면 사주신다고요? 네. 사주신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맨하탄의 최고층 아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